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내 소중한 신장을 천천히 녹이고 있는 독약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90%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습관이 사실은 소리 없는 살인자인 신장병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위해 챙겨 마셨는데 왜 소변에 거품이 가득할까? 왜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까? 만약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그저 아침마다 건강차 한 잔 마신 것뿐인데 라며 투석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그 물 한 잔만 조심했더라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신장으로 사셨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무심코 마셨던 신장을 망치는 3가지 물의 정체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밝혀드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펄펄 살려낼 기적의 아침 습관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투석 걱정 없이 내 신장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당신의 신장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이 신장 건강에 그토록 결정적인 걸까요?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활동을 하지도 않으니 신장도 함께 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7-8시간 동안에도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신장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고단하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몸은 자연스럽게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게 됩니다. 숨을 쉬면서 배출되는 수분과 피부를 통해 증발하는 땀 때문에 혈액 내 수분 함량은 줄어들고 혈액의 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 첫 소변의 색이 유독 진하고 냄새가 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이 수분이 부족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소변을 아주 좁고 진하게 농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신장은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수없이 뭉쳐있는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구체는 혈압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밤새 엔진 오일이 말라붙어 뻑뻑해진 차를 아침에 시동을 걸자마자 고속도로에서 전속력으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며 깨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의 상처를 입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간과 달리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사구체는 어떤 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에 아침 첫 잔의 선택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마셨던 물 중 과연 무엇이 신장의 사구체를 파괴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첫 번째 물. 아마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아침을 깨우는 상쾌한 친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음료, 공복에 마시는 진한 녹차와 커피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녹차 속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커피 역시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진한 차나 커피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겐 신장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피는 끈적해져 있고 신장은 간신히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몸속에 부족한 수분마저 억지로 쥐어짜서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해 뻑뻑해진 신장에 빨리 소변을 만들어내 라고 채찍질을 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미세혈관 뭉치인 사구체 내부의 압력도 동시에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얇고 예민한 사구체 혈관벽은 이 갑작스러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 사구체는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경화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위장 점막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필터 기능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아침 공복에 진한 차 한 잔은 신장의 여과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카페인에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제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차와 커피, 분명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신장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아침 공복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카페인보다 더 무서운 건강법으로 잘못 알려진 두 번째 독은 무엇일까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신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구체에서는 정확히 어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신장이 망가졌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이 사구체에 있습니다. 사구체는 지름이 겨우 0.1mm에서 연초 림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겨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이 미세한 필터가 신장 한쪽당 약 100만 개씩 들어있죠. 문제는 카페인이 이 예민한 실타래에 가하는 압력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복잡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신장으로 피를 들여보내는 혈관은 넓히고 나가는 혈관은 좁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입구는 넓은데 출구는 좁은 병목 현상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구체 내부의 압력, 즉 사구체 내압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끈적끈적해진 아침의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이 연약한 미세혈관 벽을 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낡은 방충망에 고압 세척기를 대고 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견디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구체 경화증의 시작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구체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다는 점입니다. 100만 개의 필터 중 절반이 터지고 굳어버려도 우리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거나 몸이 조금 붓는 정도로만 신호를 보낼 뿐이죠. 또한 많은 어르신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나 커피를 마셨으니 물을 마신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오해입니다. 녹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소변량이 늘 수 있어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몸이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커피를 드시더라도 먼저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보충한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즉, 차를 마실수록 몸속의 물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은 더 걸쭉해지며 신장은 더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마시는 진한 차 한 잔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 같지만 수분이 부족한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시원하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신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보다 더 건강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신장의 혈관을 더 빠르게 굳게 만드는 두 번째 독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분이 건강법이라 믿고 실천하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튜브나 소문으로 장 청소나 독소 배출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 오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연한 소금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면 장이 깨끗해지고 몸속 염증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소금물 디톡스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소금은 천연 살균제니까 몸속을 씻어내 줄 거야 라고 믿으며 매일 아침 소금물을 한 잔씩 들이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아침 공복의 소금물은 잠자고 있던 신장의 뺨을 때려 깨우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고 높은 모닝 서지, 모닝 서지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혈관 속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면 주변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여 혈액의 양을 순식간에 늘려버립니다. 안 그래도 아침 혈압이 높아져 예민해진 상태인데 혈액량까지 갑자기 늘어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몇 배나 강한 수압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압력은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센터이자 필터인 신장의 사구체로 전달됩니다. 사구체는 이 과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미세한 혈관벽이 늘어나거나 터지게 되고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아주 연하게 타서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소 식단 자체가 국물, 김치, 젓갈처럼 나트륨이 많은 편이라 이미 신장이 나트륨 배출로 지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에 이미 길들여진 신장은 24시간 내내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신장에게 아침부터 또다시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숨을 헐떡이는 선수에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독소를 뺀다는 가문이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서서히 마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 진짜 독소가 온몸에 쌓이게 됩니다. 장을 비우려다 신장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보다 더 달콤하고 유혹적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녹여버리는 세 번째 독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소금물이 신장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배신이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인 연결고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깔때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가장 정밀한 압력 조절 센터이기도 합니다. 신장과 혈압은 마치 실과 바늘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물과 나트륨이 얼마나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혈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해 몸의 평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 정밀한 센서를 완전히 교란해버립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신장은 지금 피 속에 소금이 너무 많아 혈압을 높여서라도 빨리 씻어내야 해 라고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신장 내부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거대한 장기가 아니라 사실상 혈관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모세혈관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신장이죠. 고혈압이 신장병의 원인이자 결과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어 다시 혈압이 오르는 지옥 같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관이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뻣뻣한 혈관에 소금물로 인한 압력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구체 혈관 곳곳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단백뇨입니다.
나는 비싼 죽염이나 천일염을 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나트륨은 그저 나트륨일 뿐입니다. 소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침 공복에 들어오는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의 역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보이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소금물 습관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독소를 빼내려다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필터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번 딱딱하게 굳으면 어떤 명약으로도 다시 부드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소금물처럼 짜지도 않고 오히려 달콤하고 신선해서 몸에 좋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신장을 가장 소리 없이 파괴하는 세 번째 독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흔하게 놓여 있는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독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세 가지 중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많은 분이 설마 이것까지라며 당황하실 내용일 겁니다. 바로 아침 식사 대용이나 건강 보조용으로 마시는 과일 주스와 과일즙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은 몸에 좋으니 그걸 그대로 짜낸 주스나 즙도 당연히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께 자녀분들이 비타민 챙겨 드세요 하며 사다 드리는 사과즙, 포도즙 혹은 시장에서 갓 짜낸 신선한 오렌지 주스는 보약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달콤한 주스는 신장 필터를 녹여버리는 설탕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액상과당과 흡수 속도에 돼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제거하고 즙만 낸 주스는 다릅니다. 입안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과일 속의 과당이 혈관으로 즉각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쏟아져 들어온 과도한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화를 입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이 온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산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은 사실 관절이 아니라 신장입니다. 피 속에 많아진 요산 결정체들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 구멍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끈적한 설탕물이 묻은 필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요산으로 인해 상처 입은 신장 필터는 결국 구멍이 뚫리고 기능을 상실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설탕 안 넣은 100% 원액을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과일 자체가 가진 당분도 주스 형태가 되면 신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신장 기능은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마다 마시는 달콤한 주스 한 잔은 신장의 사구체를 당분으로 절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의 사과는 금진이라는데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즙이나 주스로 마시는 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금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어서 그 무서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왜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나 즙 속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신 달콤한 액체는 위장을 거쳐 혈액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혈액 속 당분 수치가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데 우리 몸의 단백질 성분과 이 과도한 당분이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 AGE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설탕에 절여져 딱딱하게 변성된 찌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신장의 사구체 필터가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미세혈관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달콤한 주스는 이 연약한 필터 조직에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독소 찌꺼기들이 사구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사구체 경화라고 부르는데, 필터가 굳으면 피를 걸러내는 구멍이 막히거나 아예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과당의 대사 과정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간세포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로 요산을 대량 생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은 신장 혈관 속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작용하여 미세혈관 내피세포에 끊임없이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가 난 혈관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장의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고운 실크 망사로 만든 필터에 매일 아침 끈적한 설탕물과 날카로운 모래가루를 함께 붓는다면 그 필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구멍이 조금 막히는 정도겠지만 어느 순간 망사가 찢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하는 폐기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과일 주스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눈이 번쩍 뜨여서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건강해지는 신호가 아니라 급격히 오른 혈당으로 인해 뇌가 일시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즐거움 뒤에서 여러분의 신장은 당분과 요산의 공격을 받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신장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50% 이상 기능이 소실될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그 달콤한 한 잔이 신장이라는 소중한 필터를 녹여 없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아침 습관들이 쌓여 실제로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심각성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72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책을 하실 정도로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김 영감은 100세까지 거뜬하겠어 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시질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30% 아래로 떨어진 만성신부전 3단계였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에 나쁜 건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된 겁니까?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20년 된 아침 습관을 확인하고 저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20년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소문을 믿고 차씨풀 잔뜩 넣은 진한 녹차를 큰 사발로 한 잔씩 마셔오셨던 겁니다.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속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보약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 어르신은 그것이 신장을 갉아먹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분이 부족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가득한 진한 차가 들어올 때마다 어르신의 신장 사구체는 과도한 혈압과 이뇨작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장이 어떻게든 버텼겠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카페인 채찍질에 결국 필터들이 하나둘씩 찢어지고 굳어버린 것이죠.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마셨던 차 한 잔이 사실은 자신의 신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다행히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셨고, 무엇보다 아침 공복에 진한 차를 끊고 이것들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남은 신장 기능을 잘 보존하며 지금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도 다 좋다고 하니까, 마시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니까 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이 10년 뒤 혹은 20년 뒤 여러분을 투석실 앞에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은 때로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김 어르신처럼 잘못된 소문을 믿고 또 다른 독을 마시다 신장을 망친 분의 이야기는 또 없을까요? 이번에는 소금물 건강법을 맹신하다 위기를 맞았던 또 다른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분에게서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면 장에 쌓인 독소가 싹 빠지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날부터 어르신은 아주 질 좋은 천일염을 구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소금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화장실 가기가 편해진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부어 잘 떠지지 않았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밤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했던 혈압이 갑자기 160 이상으로 치솟으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셨죠. 결국 병원을 찾은 박 어르신의 진단명은 고혈압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신장의 사구체들이 과도한 나트륨과 높은 혈압을 견디다 못해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청소해서 건강해지려고 마신 소금물이 내 몸의 소중한 필터를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내 몸이 보내는 비명을 무시했던 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투석 직전에 발견하여 즉시 소금물 습관을 끊고 저염 식단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기에 이미 잃어버린 기능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다행히 남은 기능만이라도 잘 지켜내어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주변 소문에 떠도는 무엇이 어디에 좋다더라 하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충분히 정교합니다. 인위적인 소금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깨끗한 물과 올바른 식습관만 있다면 신장은 스스로 독소를 걸러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디톡스라는 달콤한 이름의 소가 여러분의 마지막 필터인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일수록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3가지 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한 차, 소금물, 그리고 과일 주스까지. 아마 그럼 대체 아침에 무엇을 마셔야 하나요? 하고 답답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내고 신장의 사구체를 부드럽게 깨워줄 진정한 기적의 아침 음료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그럼 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셔야 내 신장이 좋아질까? 그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특별한 약초를 달인 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올바른 온도의 깨끗한 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하필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장운동이 되는 것 같아 좋다고 하시지만 이는 신장에게는 엄청난 물리적 충격입니다.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장기와 혈관은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는 이 온도 변화에 매우 예민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축은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신장의 역과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30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게는 가장 편안한 보약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장 건강 물 마시기 3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입안을 깨끗이 헹구거나 양치를 하세요. 밤새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물과 함께 그대로 위장으로 넘어가 혈액 속으로 침투하면 신장은 이 세균과 염증 물질을 걸러내느라 아침부터 헛심을 쓰게 됩니다. 깨끗한 입안으로 마시는 물 한 잔이 신장의 업무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홀짝홀짝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에 갑자기 홍수가 나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컵 한 잔 정도의 분량을 3분에서 4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셔보세요. 그래야 수분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끈적해졌던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며 신장의 사구체 필터가 무리 없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서서 급하게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수분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편안하게 앉아 이 물이 내 신장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주고 있다라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마셔보세요. 이렇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고생한 신장의 갈증을 풀어주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희석해주며 사구체 필터를 부드럽게 세척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아니 20년 이상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물만 마시기 조금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건강차는 없을까요? 이제 신장 지킴이라 불리는 두 번째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맹물이 신장을 깨우는 가장 기초적인 보약이라면 이번에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음료는 신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지원군입니다. 맹물만 마시기엔 입이 심심하거나 평소 몸이 자주 붓고 소변 소통이 시원치 않아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이 음료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옥수수 수염차와 보리차입니다. 먼저 옥수수 수염차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옥수수 수염을 옥미수라 부르며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돕는 귀한 약재로 써왔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처럼 신장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소변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장 스스로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부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체내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필터에 끼어있는 미세한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주는 고마운 존재이죠. 다음은 우리가 매일 물처럼 마시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신장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보리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체내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침에 피가 끈적해진 상태에서 연하게 끓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신장 사구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보리는 성질이 평온하여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몸에 독소가 쌓여 생기는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 3단계 이상의 환자분들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보리에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몸속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신장병 단계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드시거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너무 진하게 달여 마시기보다는 숭늉처럼 연하게 끓여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신장에 가장 안전합니다. 준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옥수수 수염이나 볶은 보리를 물에 넣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0분 정도만 더 우려낸 뒤 건더기는 바로 건져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오히려 맛이 텁텁해지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과하게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안을 헹군 뒤 따뜻하게 든 연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신장은 여러분의 이런 작은 배려에 이제야 살 것 같다 라며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침 음료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아주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먹으라는데 신장에는 고기가 독이라니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 해답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어르신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단백질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를 보면 나이 들수록 근육이 생명이다. 단백질을 매일 몸무게만큼 챙겨 먹어라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신장이 안 좋으면 고기 끊고 단백질 줄여야 한다라고 겁을 주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근육을 키우려다 신장을 망가뜨릴지 아니면 신장을 지키려다 기운 없는 종이 인형처럼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이 왜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그 이유부터 아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에너지가 되고 근육을 만든 뒤 요소 질소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바로 신장이 담당하죠. 즉,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신장은 밤낮 없이 이 찌꺼기를 치우느라 중노동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신장 기능이 쌩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필터가 낡아진 상태에서는 이 과도한 업무량이 신장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 요독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내 신장의 상태에 맞춰 먹는 것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체중 1kg당 1개에서 1.2개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좋게 만들어 건강에 유익합니다. 둘째, 만성 신부전 초기 1차 2단계인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약간만 줄이세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40설로트 정도입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중기 이후 3일 5단계라면 이때는 정말 질 좋은 단백질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양은 줄이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노폐물이 적게 나오는 단백질을 골라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신장 효도 단백질은 바로 달걀 흰자와 두부, 그리고 흰살 생선입니다. 특히 달걀 흰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성분은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 품질은 최고로 꼽힙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붉은 살 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을 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단백질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에너지는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이나 복합 탄수화물로 채워주어야 우리 몸이 소중한 근육 단백질을 땔감으로 써버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줄이면 너무 기운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중한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주는 배려입니다.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것이 100세까지 내 신장을 아껴 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신장이 있는 허리 쪽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혈류를 돕는 아침의 작은 습관입니다. 신장을 직접 어루만져주는 5분 스트레칭과 마사지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음식과 음료로 속을 채웠다면 이제는 밖에서 신장을 직접 어루만져 줄 차례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이 배 앞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신장은 등 쪽 갈비뼈 바로 아래, 허리 뒤쪽에 양쪽으로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허리 뒤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특히 차가움을 아주 싫어하죠. 날씨가 추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줄어들고 필터 기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쉬고 있는 신장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온기 마사지입니다. 양바닥을 서로 세게 문질러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때까지 비벼주세요.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졌다면
그 손을 허리 뒤쪽 갈비뼈 아래, 신장에 있는 부위에 가만히 대보세요. 손의 온기가 피부를 뚫고 깊숙한 신장까지 전달된다는 느낌으로 1분 정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그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0회 정도 문질러 주세요. 이 작은 동작이 밤새 굳어있던 신장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기지개 스트레칭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근육이 굳으면 신장도 압박을 받습니다. 자리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하늘 위로 천천히 올리며 기지개를 켜보세요. 그 다음 몸을 왼쪽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옆구리와 허리 근육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때 신장이 있는 뒤 허리 공간이 넓어지면서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발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만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아래로 쏠렸던 혈액을 위로 힘차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 혈액들이 신장으로 들어가 사구체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르신들,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5분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신장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밤새 고생 많았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라고 말이죠. 내 몸을 아끼는 이 따뜻한 손길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망치는 물과 살리는 물, 그리고 단백질과 생활 습관까지 신장 건강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공복에 무심코 마셨던 물 한 잔이 어떻게 우리 신장을 살릴 수도 혹은 망가뜨릴 수도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보가 많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3가지 독을 피하세요. 정신을 깨우기 위해 마셨던 진한 차와 커피, 독소를 뺀다며 마셨던 소금물, 그리고 신선하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나 즙. 이 3가지는 수분이 부족한 아침의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력과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물을 선택하세요. 입안을 깨끗이 헹군 뒤 마시는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맹물 한 잔, 그리고 신장의 염증을 다스려주는 연한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 이 소박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셋째, 신장의 상태에 맞춘 질 좋은 단백질과 따뜻한 허리 마사지를 실천하세요. 고기보다는 달걀 흰자와 두부로 근육을 지키고 매일 아침 손바닥의 온기로 신장을 직접 어루만져 주는 것.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 몸을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만큼은 신장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장처럼 맑고 활기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